저는 이야기로 시작해도 될까요, 저희? 아, 네. 이 영화에서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포인트가 다들 뻘쭘한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하는가 였거든요. 근데 그 뻘쭘한 연기를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감독님, 이제 이병헌 감독님의 그 호흡을 좋아하는데 그분도 이제 그런 약간 말을 되게 잘 활용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여기에서도 보였거든요. 연출할 때 그런 호흡을 설정하실 때 어렵진 않으신지, 그리고 배우님들도 그런 호흡을 하실 때 좀 어렵진 않으신지 궁금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님만의 재밌는 호흡이 있다고 사실 생각하고 그게 되게 웃겨요. 그리고 광장에도 그런 것들이 저는 담겨 있는 것 같고 저는 사실 그게 웃기는 편이 아닌데 또 세명이가 그렇게 주도해서 웃긴 아이가 아니어서 다행이었다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리허설 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동선 짜고 이러느라 몇 번 한 번이었나요? 만나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웃기려고 의도한 거를 웃기다고 생각을 안 하셨던 배우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했을 때 제가 막 웃고 너무 웃기다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 리허설들을 찍어놨는데 그래서 좀 어떻게 맞춰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 반응들과 반응들이 합쳐져서 이런 포인트구나, 막 이런 포인트구나 이렇게. 저 너무 웃겼어요. 그 리허설을 할 때도 저만 웃었어요. 저만. 저는 일단은 코믹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근데 제가 어떤 작품이나 무언가를 봤을 때 가장 많이 웃을 때는 웃기려고 약간 작정을 할 때보다 그 사람이나 그 상황이 굉장히 진지하게 흘러갈 때 웃게 되는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광장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한 번도 이 포인트에서 한번 웃기고 싶다라는 욕심을 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여기서 이제 그 미련을 놓고 정리하려는 어떤 남자의 우수에 찬 설정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 사실상 또 그런 상황에서 오준석 선배님과 이제 만나게 됐을 때도 또 웃기려고 작정을 해버리면 관객분들께서도 좀 웃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라는 좀 자기적인 느낌을 받으셔서 더 반감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잘 보시면 제가 무리하게 계속 이렇게 만지는데 그걸 3번이나 계속 만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얘는 또 눈치도 없겠구나라는 또 생각도 넣으면서 하다 보니 좀 더 진지하게 몰입을 할 수 있었고 또 다들 제가 무언가를 쪼개서 뭐라 하려고 하면 다 놓치지 않고 받아주셨어서 저도 아까 조금 제작부에서 제가 웃으면 안 되지만 몇 개 웃긴 게 다시 기억나서 좀 웃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영화가 제작된 시기와 지금 오늘 오신 시기를 보면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태입니다. 누군지 모르실 겁니다. 우리 김연교 배우분과 손흥준 배우분이 이제 저 당시는 사실 애기였을 때거든요. 네. 손흥준 배우가 저 당시 아까 여쭤보니까 27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찍고 나서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른 거죠. 그래서 약간 다른 얼굴일 텐데 더 잘생겨지시고 더 멋진 배우의 얼굴이니까 연관시키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순서상 강제적으로 우리 관객분들 지금 사실 많지 않으시니까 오히려 강제적으로 감상평을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좋습니다. 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관객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영화 정말 좋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소설 중에 그 사평역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런 어딘가에서 누굴 기다리고 거기는 기차를 기다리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스토리들이 나오는 그런 거. 그 어렸을 때 되게 오래전이긴 한데 KBS인가 MBC인가에서 뭐 문학관식으로 해갖고
소설을 이렇게 그 드라마 영화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본 게 이상하게 기억에 남았었는데 내용을 스토리를 보자마자 딱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느껴졌었고, 그리고 김연교 배우님 목소리가 정말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소리.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석준 배우님 뭐 약간 좀 막 약간 그 추임새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계속 쭉 그 뭔가 빈 곳을 채워주시는, 그러면서도 과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저는 사실 좀 받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영화를 뭐 되게 많이 보진 않지만 영화를 볼 때 가장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호흡이거든요. 좀 그러니까 스토리도 좋아야 되지만 연기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연출도 좋아야지 이제 호흡이라는 게 좀 호흡이 좋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그런 호흡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점이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지금 들으셔서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젠 척하고 막 아는 척해서 얘기를 해봐도 사실 관객분들의 감상평이 가장 정확한 감상평이죠. 우리 강제적으로 또 네, 두 분 다 하셔야 됩니다. 대표 안 되면 한 분씩.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 보고 이렇게 배우분들과 직접 또 감독님과 그 여러 가지 코멘터리를 제가 볼 수 있게 되어서 참 뜻깊은 시간입니다. 독립 영화는 전 너무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책을 읽는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탐구 주제라든지 던져지는 화두라든지, 오늘은 제목 자체가 광장이라는 게 인생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사람이 살면서 광장이라는 게 한자로 넓은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대이든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연령대이든 아니면 군락대이든 여러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모이는 게 광장이고, 그게 이제 인생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주인공 이름이 새벽이잖아요. 근데 언제쯤 새벽에 만난 사람들, 한낮도 아니고 또 밤도 아니고 뭔가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 선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캐릭터가 전부 다 여주인공의 이제 결핍이라고나 할까, 자기가 채우고 싶은 부분은 자기 아버지의 어떤 그 부재에서 오는 허허로움을 아버지를 찾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남주인공 같은 경우는 반대로 또 어떤 그 여자친구를 상실한 데서 느끼는 걸 뭔가 정리하고 싶은,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이 남주인공 여주인공은 내적인 것을 정리하고 싶어서 왔다면 그 나머지 분들은 외적인 것들을 충족시키고 싶어서 온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충족시키기가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빨리 떠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충족시키는 방법이 사는 게 참 저런 거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전혀 예기치 않은 방법과 예기치 않은 사람에게서 방법이 나왔잖아요. 담배도 전혀 안 날 것 같은 사람한테서 담배가 나왔고, 물도 또 전혀 또 다른 방법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광장에서 사람들이 처음에 뭔가 만났을 때는 연기를 하듯 좀 치열하게 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가장 잘 부각된 그 주인공, 그 캐릭터가 그 여자 고등학생을 연기한 사람. 자기는 직업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두 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한 면은 자기 연기를 연습했다고, 그건 일종의 변명 같아요. 사실은 자기 안에 있던 어떤 그 자기 일과 관련된 사람한테서 고기를 90도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제로 하면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기를 빙자해서 굉장히 무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뭐 똑같아 하고, 전혀 여기 안 나올 사람한테서, 여주인공한테서 그 말을 어떤, 물론 자기 연기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인생이 똑같은 인생을 뭔가 공감해주는 그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이 되면서 약간은 그 연기를 빙자한 무리함이 상쇄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광장에서 뭔가 그 내적 결핍이든 외적 결핍이든 뭔가 조금씩 충족이 돼서 떠나는데, 가장 충족이 어려운 대상이 여주인공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머지는 물리적인 것이라서 이렇게 저렇게 방법이 좀 쉬운 방법이었다면 이 여주인공은 아버지의 부재를 정말 어떻게 충족을 시킬까. 그리고 이사를 가버렸고 또 자기 인생은 새벽이라서 항상 뭔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뭔가 낮이 전개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아버지랑 뭔가 감정적인 정리가 되어야 뭔가 자기 인생도 새롭게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사진 한 장 없고 아버지의 그 부재에서 뭔가 눈빛이 좀 그렇잖아요. 슬퍼 보이고 좀 약간 캐릭터 자체가. 그런데 예기치 않게 그 청년이 잘 가야 하면서 자기 목도리까지 확 던지더라고요. 던지고 갔고 컵도 버리고 갔어요. 저는 그게 되게 모티브가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아, 누군가가 버린 쓰레기인데 이 사람한테 그게 자기 인생을 단초를 해결해준 단초가 됐어요. 그래서 아, 산다는 게 누군가는 재활용품으로 내는 것이 난 또 그거를 수거해가지고 쓸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 사람 자체가 이렇게 서로 리사이클처럼 굉장히 이렇게 돌아가면서 뭔가 충족이 돼주는 그런 것들을 이걸 염두에 두셨을까? 이건 저의 생각인데 하여튼 그런 마음이 많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 제목이 참 잘 정해진 것 같다. 그런 마음 들었고 지금 이 자리도 광장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배우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그 캐릭터에 자기 자신을 불어넣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연구하셨고 생각하셨고 동선이라든지 뭐 생각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아, 난 또 오늘 또 새 광장에 와서 또 새로운 내가 호흡을 들이키고 지금 있는 거구나 그런 마음 들어서 저는 영화라기보다 영화적인 어떤 뭐 배치라든지 시각적인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저는 책을 읽는 느낌으로 항상 오거든요 여기 올 때는. 근데 오늘 너무 좋은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뒤에 분 말씀하시기 되게 부담스러우시겠네요. 한번 해보시죠.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우리 대표님 두 번째 뵙는데 네. 예, 지난번에 혼자 오셔가지고 그리 말씀 참 많이 제가 많이 배우고 많은 걸 느꼈어요. 오늘은 이제 감독님 또 배우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한테는 이런 경험이 처음입니다. 지난번에도 그게 처음이었고 네. 그래서 영화 관련된 책을 좀 사서 좀 봐야 되겠다. 너무 이쪽에 문외한이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최근 들어서 여기에 토요일 2시에 오는 게 저희 부부의 그 주말 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마련해 주신 많은 관계자분들한테도 고마운 마음이고 또 지난주에 오니까 또 관객이 없어가지고 우리 둘이 안 오면 큰일 나겠다. 구미에서 이런 영화관이 유지되려면은 우리 두 사람이라도 절대 빠지지 말고 여기 오자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방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같이 한 집에 살아도 참 내면을 잘 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하는 거를 여기 와서 또 볼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고요. 예. 영화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주변 이야기만 했네요. 우선은 제목이 광장인데 저는 이제 그 60대에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광장이라는 이 단어는 저희 세대에게는 여전히 그 최인훈의 소설 광장이 이 제목에서 먼저 와닿고 저희들의 20대는 그 광장이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그 체류탄 연기 속에 그곳이 우리의 광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서 우리의 청춘이 우리는 그렇게 보냈어요. 진짜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앉아서 세멘트 아스팔트 위에서 새벽을 맞았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지금 젊은 세대들 5년 전의 영화라고 하니까 이들에게 광장은 뭘까?
여기 와서 저희들이 이 독립 영화, 단편 영화들을 보게 되고 좋아하는 이유도 지금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좀 알고 싶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는가. 지난주에 왔는데 그 알바하면서 겪는 이런 요즘 젊은 층들이 취업이 안 되고 그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영화로 녹인 걸 보면서 좀 많은 이해를 조금씩 더 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께 먼저 물론 이게 시나리오가 작품이 먼저 제목이 광장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 제목을 그대로 한 건지 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감독님이 여기서 광장 속에서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정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뭔지 물론 그거는 이제 관객들이 느껴가야 되고 가져가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감독님의 의도가 이 시나리오를 접했을 때 나는 뭐를 이 영화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는지 감독님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고요. 또 아까 대표님이 그 코멘트 하실 때 영화는 뭐 카메라 무슨 기법 뭐 앵글 아까 여러 가지 용어들을 쓰셨는데 제가 다 이해는 못합니다만 그런 기술적인 또 스태프들의 어떤 역할들이 영화를 만드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아까 말씀 중에 마지막에 그래도 사람이다. 그 감독과 배우들 또 스태프들 간에 서로 돕고 서로 이 영화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합쳐지지 않으면 절대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없다는 면에서 그 대표님이 그런 부분들을 이 영화에서 굉장히 안 보이는 저희들에게는 안 보이는 부분들을 이렇게 캐내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 케미가 정말 이게 보통이 아니었구나. 그렇죠. 결국 그런 것들을 영화를 볼 때 좀 더 내가 생각하고 봐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그 관점을 하나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두 배우님께는 우선은 연기를 하실 때 우선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캐릭터를 분석하시고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겠죠. 또 막상 현장에서 연출하시는 분이나 감독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도 있겠죠. 그랬을 때 본인이 먼저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생각했던 거랑 요구하는 것이 조금 부딪히는 것까지 아니라도 나는 이렇게 연기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은 무조건 감독을 따라가야 되는 편이신지 아니면은 NG를 내더라도 그렇게 연기해 봄으로써 이런 방향으로 연기하는 것이 나한테 더 적절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아까 우리 서벽준 배우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튀지 않게 좀 버벅대는 것 같으면서 또 약간 중얼거리면서 상대방 하는 말을 그냥 따라하는 정도로 이래 하는 것들은 대본에는 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애드립처럼 그런 식으로 흘러갈 때 그 질문이 제가 명확하지가 않네요. 하여튼 두 배우님께서는 그 시나리오하고 감독님이나 연출하시는 분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어쨌든 관객 세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각각 한 10분 정도의 관객의 힘을 가지신 분들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에 대해서 이 정도로 분석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많이 보시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날카로운 어떤 분석을 같이 해주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또 이렇죠.
관객분들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관객분들 많았으면 제가 잘랐어요. 근데 관객분들이 많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실 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저는 너무 좋네요. 너무 좋고 아까 제가 감독님하고 배우분한테 그 말씀을 미리 드렸어요. 이게 영화 다 보시고 나서 어떤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끼리 할 수도 있어요라고 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같이 얘기를 해주시고 해서 저는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감독님 질문은 이제 다 이해하셨을 것 같고 여러분들 질문도 대부분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이 시나리오는 제가 직접 쓰고 제목도 제가 붙인 건데요. 좀 아무래도 워낙 유명한 광장이라는 작품이 있다 보니까 내용이 유사하진 않다 보니 그런 우려가 있기도 했어요. 근데 이 시나리오에 좀 아이디어를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한번 편의점이 실제로 사장님이 부재해가지고 문이 닫혀 있던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 앞에. 그래서 거기서 그냥 지켜봤는데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참 편의점 안에 들어갔다가 필요한 걸 사고 나올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편의점 문이 닫히는 일이 있는 걸로 해서 그 안에 사람들이 모였고 저기서 사람들이 대화를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우연히 얻게 되는 위로 같은 게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적이 많이 있거든요.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라든지 우연히 이야기를 하게 된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위로를 받고 의미가 있었던 순간들이 좀 많이 있었어서 이 영화 안의 인물들도 사실은 편의점 문이 열려 있었으면 다 각자 자기 살 거 사고 나갈 것이었는데 편의점 문이 닫혀 있었고 그래서 제각각의 이유로 앞에서 기다렸고 그러다 대화가 시작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조금씩 각자의 사정을 알게 되고 조금씩 위로가 되고 보탬이 되는 그런 한밤중에 일어난 그런 꿈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런 게 있어서 근데 그 편의점 앞이 광장 같은 거예요. 그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난 광장으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되게 차분하고 재미없고 루즈하게 만드실 수도 있었잖아요. 단편 영화니까 예술 틱하게 만든답시고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영화 중에 만들기 힘든 게 코미디입니다. 코미디가 정말 만들기 힘든 영화거든요. 왜냐면 합을 계속해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코미디 영화를 잘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좋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머리가 좋다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이게 제가 학교를 복학하고 급하게 만든 영화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다른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그 아빠를 찾아 나서는 다른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들 시나리오여서 감히 도전을 못하고 아빠를 만나러 갔다. 근데 편의점이 닫혀 있다. 이것만 따와가지고 제가 급하게 정말 급하게 썼는데 그냥 잘 그 과정의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엄청 몰입해서 썼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제가 그 알고 있는 배우들을 사실 캐스팅을 한 거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나리오를 다 완성하기 전에 캐스팅이 이미 되어 있었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배우들을 생각하다 보니 또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면은 시나리오를 쓰실 때 캐릭터를 이미 김연교 배우님 뭐 이렇게 해서 배우를 설정하고 캐릭터를 한 중반 정도에 이제 배우가 결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 고칠 때는 정해진 배우를 생각하면서 수정을 했어요. 되게 좋은 겁니다. 사실은 배우분들과의 어떤 합을 맞추기 위해서 내 캐릭터와 배우가 어느 정도까지 스며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캐스팅을 하는 거고 결국에 감독의 그 추상적인 생각을 객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배우분이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캐릭터를 연기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느 정도 담고 있었고 어느 정도 마음이 소통된 분들과 같이 작업한다는 건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큰 무기를 들고 하신 건 맞죠. 근데 이 작품이 김연교 배우님과는 두 번째 작품이시고
함께 작업하신 게 두 번째 아니신가요? 이게 이게 첫 번째고 네. 그리고 8월의 크리스마스가 네. 두 번째셨군요. 자, 그럼 배우분들 아까 사실은 배우분들과 관련돼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되게 어눌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날카로운 질문이죠. 너는 감독한테 복종하는 배우냐? 아니면 네가 무엇을 창조하는 배우냐?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한번 말씀 한번 두 분 다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 우선 그 감상평 너무 감동적으로 들었어요. 너무 감사드렸고 오히려 제가 무언가 엄청 받았다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위로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맞아 광장을 봤었지, 찍었었지.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가끔씩 또 봐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내가 또 좋아했지 이런 걸 저도 함께할 수 있었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복종하는 배우 아닙니다. 그건 제 얘기고 제 얘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선 그 제 언어인데요. 그 접점이 크면 클수록 작품도 좋고 연기도 좋고 감독님도 좋고 배우도 좋고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대본이라는 걸로 이 감독님이 원하는 세계를 제가 이해하는 게 그렇게 이해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현장에서 그걸 맞추는 일이 줄어드니까 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고 그리고 광장 촬영의 경우에는 그런 접점이 이미 굉장히 커진 상태로 이 작품을 이해한 상태로 찍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오히려 무언가를 해도 괜찮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또 감독님은 그 생각하고 있는 영역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해도 그걸 굉장히 자유롭게 풀어주는 감독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편하게 촬영을 했었고 평소 다른 작업을 할 때도 이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네. 주파수를 어쨌든 저쪽에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될 수 있는 한 복종하고 싶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을 해주실 때 김영규 배우님 목소리 얘기하셨죠? 네. 사실 되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규 배우님 제가 사실 가까이서 이렇게 뵙는 게 처음이라 나중에 사인 저도 받아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김영규 배우님의 딕션이 굉장히 좋은 편이시거든요. 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네. 아니까 연기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딕션을 가지고 있고 말 맛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되게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감사해요. 제가 더 좋은 목소리로 말할 수 있었는데 감기가 진짜 걸려가지고. 감기 때문에 더 좋게 들리는 것 맞아요. 네, 그러면 서명준 배우님은 뭐가 좋을까요? 저는 이게 좋게도 나쁘게도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눈치를 좀 많이 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감독님이 어떤 스타일이신지를 계속 초반에는 정말 많은 에너지를 써서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동시에 두 작품을 촬영을 했던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 분께서는 대본에 쓰여져 있는 대로의 토시를 틀리지 않고 해주시길 바라시는 분이셨고, 한 분께서는 정말 자유롭게 너희가 많은 상상력과 타당성을 가진 행동과 애드립을 할 수 있다면 마음껏 준비해 오라라는 분이셨어요. 그걸 최대한, 물론 제가 잘못 파악한 것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한 촬영에서는 감독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바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다른 촬영에 갔을 때는 이런 자율성과 이런 타당성, 이 캐릭터는 이렇게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제시도 했었고, 아니면 테이크를 씬을 끝내지 않으시면 계속 연기를
발생시키면서 계속해서 끝을 냈었거든요. 오케이가 날 때까지. 그러면서도 또 그렇다고 여기서는 무조건 네, 감독님께서 대본에 있는 대로만 해라라고 해서 또 이행하다가도 이 부분에서는 혹시 감독님 이런 표현도 한번 시도해봐도 될까요?라고 한번 여쭤본 적도 있었어요. 저희가 어쨌든 촬영하기 직전에 리허설을 꼭 한 번씩은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님께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그럼 이렇게도 한번 가보고 저렇게도 한번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그렇게 2번 촬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눈치를 봐가면서 촬영에 임했습니다. 저는 그런 편입니다. 이따가 진짜 그냥 인사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두 분 뭐 감독님도 그렇지만 배우분들께는 진짜 우리가 사인 받고 사진 같이 찍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김영교 배우님도 서혁준 배우님도 굉장히 좋은 그 내적인 힘을 좀 갖고 계신 분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게 배우는요, 이게 몇 가지 제가 배우에 대해서 아는 척을 좀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저기 올라오시면서 기차에서 홍석호라는 사람이 뭐하는 인간인가 찾아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배우 중에 성공하는 배우분들이요 몇 가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빛이거든요. 눈빛이 똘끼가 있습니다. 저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나한테 공손한 건지 나한테 도발적인 건지를 알 수가 없는 눈빛들이 있어요. 요즘 나쁘게 얘기하면 야마 있다 그러죠. 자, 잊어버리시고요. 비속어 사용을 자제하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서혁준 배우님은 분명히 그런 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눈빛이 도발적인 건지 아니면 나한테 공손한 건지 혹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나와 지금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를 전혀 알 수 없게끔 만들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눈빛은 만든다고 나오는 눈빛은 아닙니다. 네, 아까 목소리, 딕션, 사실 딕션 훈련 연기자들 많이 하거든요. 잘 안 하죠. 네, 한다고 하지만 잘 안 하는데 어쨌든 타고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목소리, 한석규 아저씨처럼 목소리가 되게 좋고 딕션이 되게 좋고 이런 사람들 기본적으로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건데 눈빛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굉장히 큰 무기를 가지고 계신 배우 같아서 감독님께서는 어쨌든 이렇게 두 분과 같이 작업을 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복 받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두 분하고 같이 있으니까 저도 굉장히 목소리를 되게 좋게 내려고 지금 엄청 힘들게 일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독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처럼 광장의 의미, 우리 관객분께서도 말씀하셨던 광장의 의미, 또 이렇게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광장의 의미를 담은 영화들도 좀 있었습니다. 물론 코미디 영화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진 감독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화와 패턴이 비슷한 영화가 박수 칠 때 떠나라라고 있어요. 박수 칠 때 떠나라라고 보는데 그거는 어떤 살인사건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또 옛날 영화이긴 하지만 되게 재밌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막 소란급처럼 갑니다. 비슷한 패턴입니다. 이거는 감독님께서 그것을 쫓아했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한 영화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박수 칠 때 떠나라 혹은 우리 광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연극을 보는 느낌이 있죠. 네. 끊임없이 카메라가 바뀌지만 그 지루함을 안 느끼게도 해주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그 배우분들이 거기에 캐릭터가 나오면서 자기의 역할과 기능들을 보여주죠. 아무 기능이 없는 기능도 보여주죠. 네. 그래서 이런 영화 그래서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감독 중에서 몇 안 되는 천재 중에 한 명이 장진 감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장진 감독님이랑 같이 작품을 안 해봤지만 되게 해보고 싶은 감독이었어요. 진짜 천재 같은 사람이라. 그런데 박수 칠 때 떠나라를 보면서 진짜 감탄을 금치 못했었던 영화입니다. 그게. 네. 근데 거기서였던 사실 광장이란 어떤 용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거기도 굉장히 광장의 느낌이 있습니다. 네. 누가 오는지 모르거든요. 불특정 다수인 사람들이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여기의 광장도 사실 그런 건가? 근데
감독님께 광장의 의미는 뭘까요?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겠지만, 네. 이 영화를 벗어나서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오기만 스쳐도 인연이다. 저는 인연이나 우연이나 이런 거에 되게 그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모든 것엔 다 이유가 있겠지, 의미가 있겠지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사실 힘든 일도 잘 버티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우연히 마주하는 일들에서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광장이라는 곳은 사실은 좀 목적성이 없는 공간인 것 같은데, 그냥 공간?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이나 만남이나 우연이 저한테는 좀 흥미로운 그런 공간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생과도 닮아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목적 없는 텅 빈 공간인데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무언가가 일어나는. 제가 굉장히 좀 추상적인 질문을 드린 거는 저도 아는데요. 네.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세대는 광장이 치열한 어떤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또는 보통 액션 영화에서 나오는 광장은 살인의 공간이죠. 네. 네. 그리고 막 킬러가 지나가면서 살인을 하고, 그리고 아무도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걸 모르죠. 다른 사람들이. 그런 공간.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많지만 굉장히 소외된 공간, 굉장히 개인적 공간처럼 보이는 곳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통을 하죠. 무슨 소통이 잘 되는 소통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제가 봤을 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이 영화 굉장히 굉장한 영화다. 되게 좋은 영화다라고 자꾸 칭찬하는 이유는, 이 영화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공간에서 어떤 이상한 시간에 만나게 되는데 다들 거기서 소통을 하려고 하는 시골 할머니 같은 얘기, 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담았지? 라는 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영화를 예전부터 굉장히 칭찬했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은 저는 오늘 제가 사실 지난번에 뵀을 때도 오늘 꼭 오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유가, 이 영화를 저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했거든요. 그리고 직접 감독님이 얘기를 해주시고, 또 배우분들까지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 디렉터가 이렇게 두 분 감독님하고 두 분 섭외를 했을 때 제가 진짜 쾌재를 불렀거든요. 네. 오늘 대박이다. 네, 오늘 그 관객 수 정량적으로는 폭망인데요, 정성적으로는 저는 대박인 것 같습니다. 네, 세 분이 말씀해 주신 거 너무 좋고, 관객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질문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신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원래 이렇게 GV를 할 때 저 진서아 작가님 모더레이터가 더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네, 그래 보이시더라고요. 오늘 거의 뭐 직소리 못하게 제가 계속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작가님도 시나리오 쓰시나요? 아니요, 저는 에세이 작가입니다. 네. 뭐 구미에서 발굴 때. 네. 아, 네. 아까 저기 선생님이 광장 이야기 해주셨을 때 저 되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 세대가 생각하는 광장은 참 복잡하잖아요. 정치성이 있었다가도 굉장히 또 이렇게 좀 사적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익명을 원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저희 세대는. 그래서 그런 것이 이 영화에도 좀 잘 반영이 되어서 아마 선생님께서도 우리 세대의 광장과는 좀 다르구나라고 느끼셨겠다라는 생각을 아까 제가 뒤에서 들으면서 잠시 했었더랬습니다. 틈이 나서 저도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시간을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이제 틈 거의 안 드릴 거고요.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께 어떤 응원을 해주실 수 있는 말을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죠? 있죠? 강제 응원. 싫으세요? 아, 싫으면 싫다 얘기하세요. 난 응원은 절대 안 할 거다. 한번 얘기하세요.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면. 이제 시켜먹기까지 합니다. 제가 작가님을. 네. 내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이런 게 있을 거다라고 미리 얘기를 들었으면 계속 머릿속으로
불려하고 꽤 괜찮은 말권이 있어서 다음번에 오시면 또 다른 방식으로 할 겁니다. 네. 저 네, 감독님이 정말 처음 뵙는 분이고 감독님의 영화를 본 적도 없고 오늘 안 왔으면 볼 일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저는 영화를 아까도 말했지만 보고 싶은 영화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저 감독님 이름을 꼭 기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제 활동 영역에서 만약에 이 감독님의 이름이 다시 나온다면은 정말 응원하면서 볼 것 같아요. 정말 세심하고 좀 섬세한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우님 두 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소리도 약간 똘끼라고 표현하셨는데 뭔가 약간 좀 너드한 느낌으로 지금 계신 것 같은데 뭔가 다른 뭔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다음 영화는 뭐 갑자기 어떤 거 살인자로 나온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 좀 했었고요. 그리고 연교 배우님은 목소리 이외에도 그러니까 목소리 얘기를 해서 단순히 좀 내 목소리가 좋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소리가 두 종류예요. 한 명한테서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좋아하고요. 한 명한테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좋아해요. 근데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는 스타일 타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연기자로서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역할 말고도 아마 다른 역할로도 두 분 다 어디선가 뵐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좀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래 이제 여기 미디어 센터에 스태프분이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작가님이 죄송해요. 네, 저는 요즘 독립영화 여기 온 지가 제가 몇 주 안 됐죠. 지금 4번째인가 3번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하나가 생겼어요. 상업 영화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 오. 아니 뭘 또 좋아하시기까지 하세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제가 급격하게 뭔가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상업 영화라는 건 대중성이 있고 많이 좋아하는 것들 또 많이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점점 이제 시간을 제가 보내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찾고 그것들을 충족시키면서 살고 싶은 나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독립영화를 딱 보니까 이제 아까 뭐 배우님들 또 감독님 이렇게 응원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영화를 선택하는 것도 자기 가치관의 반영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업 영화 쪽이나 이런 영화가 왔을 때 과연 내가 어떤 쪽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분명히 그런 내적 고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벌써 이런 영화를 선택하셨고 시나리오를 보시고 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기도로 저는 들어서신 게 아닌가. 어디서는 저처럼 이렇게 인생을 탐구하고 또 어떤 것을 또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분명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사회가 점점 이렇게 복잡해질수록 더 단순하고 쉬운 무언가를 찾는 수요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독님께서 이런 또 우리 홍 대표님께서 이런 그쪽으로 그 가치를 아시고 이쪽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또 저희 같은 팬들도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분명히 수요가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시는 것 자체가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그 납작 엎드릴게요를 라는 영화 있었어요.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개봉한지. 티빙에 있습니다. 티빙이라는 서비스에 있습니다. 아, 맞죠. 납작 엎드릴. 더 더 납작 엎드리겠어. 하여튼 그 영화의 주인공이세요. 네. 근데 제가 그 주인공이 이 영화 주인공인지 몰랐습니다. 네, 저 몰랐어요, 사실. 그 몰랐고 그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 여기 와주시는 걸로 확정이 된 다음에 제가 그때 검색을 했는데 어라? 이 배우였어?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그 더 납작 엎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 프레스킷을 매주 받아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거거든요. 그 배급사로부터 직접.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길게 얘기하려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많은 시간이 지났고 꼭 2단계로 와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때 이렇게 했고 이때 자기들이 어떤 모습을 박제시켜놨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영화는 감독님이나 배우분들한테 사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박제시킨 거긴 합니다. 네. 이 다음 행보는 어떻게 갈지 모르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잘 뭐 그 궁금하셨던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이것을 지향하진 않습니다. 여기가 음진 아니에요. 그리고 음진 아닙니다만 상업 영화, 상업 어떤 콘텐츠에서의 어떤 캐릭터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셔야죠. 네.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하시고 계신 거고 그래서 이제 넘어오면 이제 제가 감독님과 배우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었던 겁니다. 감독님부터 하지 말고 배우분부터 또 관객분들한테 받으셨으니 관객분들한테 이제 뭔가 좀 넘겨주셔야죠. 각오를 얘기하셔도 되는데 각오 딴 데서 많이 얘기하시니까 각오 됐고 관객분들한테 힘을 주는 얘기를 하십시오. 저는 너무 이 단계에서 다른 친구들은 다 괜찮은 직장에 가서 월급도 받고 또 결혼해서 일반적인 생활하는데 제 주위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연극하는 친구들, 뭐 시쓰는 친구들 보면은 한동안까지 너무 그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면서도 그 끝까지 놓지 못하는 한숨을 그런 거를 쉽지 않잖아요. 저희들도 겪어왔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 보면서. 그랬을 때 지금 솔직하게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죠. 분명히 힘든 지금 과정을 겪어가고 계시는데 만약에 그런 우리가 정말 돈벌이가 확실히 보장되는 흥행 감독이나 배우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답변 거부하셔도 됩니다. 너무 아픈 네. 사실 뭐 너무나 관통돼서 많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현실적인 고민 저도 많이 하는 고민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한숨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저도 전공자로서 아직까지 어떻게 운이 좋게 계속해서 작품을 두드리고 받아주시면 또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제 주변에 같이 힘을 내고 으쌰으쌰했던 친구들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직업을 택하게 되는 경우도 저희가 이제 30이 좀 넘어서 이제 많이 생겼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무거운 마음도 많이 있고 그거 살짝 환기를 하자면 사실 저는 한 달 전에 불러주셔서 한 달 전에 이제 저도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한 달 전부터 여기 올 생각을 하면서 되게 설레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고 영화를 봐주시고 관객분들과 같은 고민을 제가 들었던 고민 혹은 감상 혹은 제가 나왔던 영화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되게 소중하거든요. 한 달 동안 설레는 마음으로 있다가 얼마나 설렜냐면 어제 저는 미리 내화를 왔습니다. 저는 캘린더에 메모를 해놓고 혼자 먼저 내려와서 한 3만 보 정도를 걸었어요. 여기 시내부터 저쪽 종합터미널 쪽부터 저쪽 김천구미역 가는 방향까지 한 바퀴를 쭉 돌면서 구미 사람이 저도 그렇게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사실 설렐 정도로 소중하고 값진 기회였고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제가 또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내일을 조금은 힘을 내서 내딛는 그 원동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고뇌를 늘 안고 살고 있긴 하고요. 저도 사실 뭐 어떤 것만 고집해야지라는 걸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저도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벌고 살아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작품 혹은 뭐 장르가 다른 작품이어도 말씀하신 대로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소재의 작품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받아서 하는 작품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계속 도전을 할 것이니까
또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리고 살짝 막간에 홍보를 하자면 저는 예전에 망나니 재벌 3세 역할로 좀 풀어져서 막 광기 그 똘기 같은 눈빛을 이렇게 발산하는 역할도 한번 해봤었고요. 또 SBS에서 했던 이제 어게인 마이 라이프에서는 또 연쇄 살인마 역할을 한번 또 해본 적이 있어서 언제 한번 이렇게 한번 다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너무 세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의 부모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심정이 아마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제 35이 넘었는데 제가 이런 딸을 봐야 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면 제가 참 작아지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잡고 이제 생각하게 된 게 저는 요즘에서야 연기가 너무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작품이고 어떤 역할이고 간에 연기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낀 게 얼마 안 됐어요. 늘 잘해야 된다 아니면 뭐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어떤 마음 때문에 저를 되게 낭떠러지에 몰아붙이면서 해왔는데 제가 이걸 좋아하게 되니까 조금 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작품 막 하고 싶고 돈도 너무 벌고 싶고 전 올해 내년이죠. 내년 목표가 돈 버는 배우 되는 게 목표인데 진짜 그렇게 하고 말 거야 막 이러면서 마음을 먹는데 가온 감독님과도 광장을 찍고 8월에 크리스마스라는 다른 단편 영화를 또 찍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2017년도에 부산 영화제 때 가가지고 우리 꼭 같이 부산 오자라고 했는데 그 영화로 저를 부산에 또 데려가 줬거든요. 부산 영화제에서 걸렸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해오면서 제가 쌓아가는 이 인연과의 소중함 그리고 제가 계속 연기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감사함 그런 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마음이 힘들 때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결국에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는 구절이 엄청 꽂혔어요. 뭐 지혜로운 자가 그래서 성공했냐? 뭐 악인이 그래서 더 나쁘냐? 아니야, 우리 다 죽어, 다 허무해. 약간 이런 구절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노고로 누릴 수 있는 거 그냥 먹고 마셔라. 약간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아 그것밖에 없구나 삶에. 사실 내가 지금 조금 없다고 슬픈 거 아니고 이게 그렇게 하찮지 않다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좀 소중한 채 지내고 있고 그 광장의 의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한테도 광장이 좀 저의 인생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저는 전공자가 아니어서 제가 대학 졸업할 즈음에 제가 오늘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나의 삶에서 그냥 잘 흘러 순응하면서 살아나갔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서 내가 죽을 때쯤 그때도 배우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게 살짝 염세적이네요. 성경을 그렇게 염세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제가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꿈도 그러니까 힘든 일이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극복해서 이제 좀 세상을 알 것 같은데 또 산이 있다 그러고 그런 것처럼 꿈도 산 넘어 산인 거예요. 예전에는 영화제만 한번 가면 좋겠다 했거든요. 근데 영화제를 갖게 됐더니 또 그 다음 꿈이 생기고 그 다음 꿈이 생기고 그래서 그 꿈들조차도 어떤 꿈 상자는 그대로 있고 그 안에 내용물만 바뀐 채 계속 꿈이 들어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연한가 보다 뭔가
난 계속 이렇게 죽을 때까지 계속 바라기만 하는 애인가 보다. 계속 이렇게 쫓아서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편해졌어요. 우리 살면서 다 계속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도 언제까지 배워야 돼? 오늘도 배우면 또 경험이야? 난 경험 이제 안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배워야 돼? 이렇게 하니까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감독님. 저는 첫 번째 대학을 이틀 가고서 자퇴를 했어요. 네, 자퇴를 하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나 자퇴했어. 재수를 했거든요. 재수를 해서 두 번째 대학을 갔고 잘 다니다가 2년 정도 다니고서 행시를 해야겠다. 행정고시라는 게 있는데요. 나 행시를 해서 고위공무원이 돼서 개천에서 용이 되고 싶다. 그래서 행시를 한 4년 공부를 하다가 때려쳤어요. 그리고 세 번째 대학을 갔어요. 그게 이제 영화 학교였는데요. 그 정도 되니까 그냥 부모님은 아무런 기대를, 그 전에는 이제 저 사무관이라고 불렀거든요. 모든 가족들이 사무관님 오셨냐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또 붙고 말씀드렸어요. 나 학교 바꿔, 다른 데 가. 그랬더니 그냥 졸업만 하나 해달라고. 그냥 대학 졸업식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졸업할 거 그것만 약속해달라고 해서 이제 아무도 저한테는 이제 기대를 내려놓고 저 자유롭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근데 졸업식에는 안 오셨어요. 좀 많이 지치셔서. 제가 8년을 다녀가지고 영화를. 근데 제가 두 번째 대학을 다닐 때 그냥 집에서 좀 멀어서 버스를 타고 한 2시간 정도를 가야 됐었는데 그 버스 출근길에 앉은 광화문에 출근하는 그 직장인들의 그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다들 너무 피곤하고 출근길에 버스에는 절대로 자리 양보 같은 건 없더라고요. 아무도 양보할 여유가 없어서 저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 계단에 앉아서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아저씨들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회사원이 되면 나도 저런 얼굴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 평범하게 저는 살아왔기 때문에 회사원 말고는 그럼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직접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 다닐 때도 복수 전공을 2개나 해가지고 무대 미술하고 막 프랑스어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영화를 시작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고 싶은 이야기도 생기고 그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구상하고 쓰고 할 때 되게 살아있다는 거를 제가 계속 실감하고, 그래서 또 제가 타고나기를 욕심이 좀 없더라고요. 뭐 욕심이 있어야 아쉽잖아요. 근데 욕심이 아예 없으니까 남들이 볼 땐 되게 짠하고 불쌍한 인생으로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되게 금수저 같은 거예요. 난 부족한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적성에 맞는 것 같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어딘가에 가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감독님은 제가 아는 감독님 중에서도 삶이 코미디인 사람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님 감독님도 삶이 코미디 계속해서 그거를 안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비극적인, 되게 안 좋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저렇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것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한 코어가 있는 사람이나 가능한 거죠. 네. 대단하십니다. 성공하실 거예요. 네. 멋지세요. 네. 뭐 그러면 작가님 그래서 저는 방금 세 분의 이야기를 너무 재미있게 들었던 게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다 합치면 제 이야기거든요. 저는 첫 번째 대학을 2달 다녔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기자가 될 줄 알았어요. 기자가 되려고 이제 학과를 선택해서 갔는데 너무 모든 것이 저와 이제 안 맞아서 뭘 해야 되지 방황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케이스고 맞아요. 저도 이제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크게 욕심도 없고 친구들이 막 40평대 아파트로 이제 막 업그레이드하고 애 둘 낳고 막 이렇게 해요. 오면 주변에서 물어보죠.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나는 지금이 좋아. 이렇게 돼서 오늘 이렇게 이 영화를 보면서 다들 또 느끼셨잖아요. 영화 되게 재미있고 뭔가 합이 잘 맞는다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이걸 분석으로 봐도 그게 느껴지고 보는 사람으로서 그냥 관객으로 온전히 느끼기만 해도 그게 보이는데 아마 그것이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좋은 시나리오 아래에서 잘 꾸려진 영화여서 그랬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 오늘 진행자여야 되는데 약간 관객의 입장에서 너무 재미있게 여러분과 같이 잘 즐겼던 것 같고요. 또 앞으로의 작품 활동 계획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광장 찍고서 아까 인규배우가 말했던 것처럼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단편을 한 편 그 졸업 작품으로 찍었고요. 그게 간간히 또 상영을 하고 있어서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또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올해 초에 제가 각본으로 참여했던 흐르는 여정이라는 그 독립 장편 영화가 지금 후반 작업 중에 있고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개봉을 할 것 같은데 흐르는 여정도 혹시 발견을 하신다면 봐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 또 열심히 쓰고 있어요 여전히 또 그래서 혹시나 이가홍이라는 이름을 발견하신다면 또 반갑게 영화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구미셔서 못 오실 것 같지만 내일 서울에서 제 단편 영화 모은 상영회를 하나 해요. 그래서 그거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11월 29일에 쿠팡 플레이에서 가족 계획이라는 시리즈물 OTT가 나오는데 거기에 4화, 5화에 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관심 써주시면 감사드리겠고 KBS에서 페이스미라는 드라마에 그저께 이제 나온 제 분량이 끝났는데 그 분량 때 제가 또 조금 어린 제가 되게 정말 귀엽더라고요. 걔는 특히 막 말도 너무 느리고 그런 귀여운 제가 또 나와가지고 갑자기 너무 쑥스러워서 지금 얼굴을 긁게 되는 그런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셨던 더 납작 엎드릴게요는 티빙 웨이브에서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광장 혹시 또 보고 싶으시면은 왓챠에서 또 볼 수 있어요. 저도 올해를 돌아보면 제가 이제 또 나쁜 남자로 나오는 드라마가 5월에 종영을 했었고요. 함부로 대해줘라는 드라마였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의 영화에 또 잠깐 출연을 했었고 흐르는 여정에도 어느 상황 아예 저희 둘 다 또 나와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흐르는 여정. 네. 거기서 어디에서 갑자기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니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저희를 잊지 마시고 약간 두근두근 대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저번 주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일 때문에 갔다 왔고요. 독립 영화였고요. 열심히 찍고 와서 이제 그 작품도 다듬어지면 이제 꼭 세상에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많이 봐주셨으면 제목은 그게 언제 바뀔지 몰라서 일단 가제 이제 침묵의 땅 이거 이제 다음에 제가 또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설렜었고요. 한 달 전부터 저의 설레는 이 자리에 더 많은 감동을 또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관객분들 이렇게 같이 말씀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제대로 된 분석, 제대로 된 어떤 감상을 해주셔서도 너무 감사드리고 관객분들께서 많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배우분들과 감독님께서 이렇게 정성스레 같이 또 얘기를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배우분들한테는요, 감독님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배우분들한테는
이런 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사진도 찍으실 수 있다고 있죠? 사진 찍을 수 그럼요. 있잖아요. 네, 사진 같은 거 찍으시고 네, 인스타에 샵 뭐 김영규, 샵 허벽준, 샵 쿠팡플레이, 샵 뭐요? 왓챠. 아니 아까 뭐 가족 계획, 뭐 가족 계획 뭐 언제라고요? 뭐 하여튼 그렇게라도 네, 4화 5화 4화 5화 샵 가족 계획 4화 5화 이렇게 쳐서 넣어주시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응원할게요 라는 필요 없는 말보다 네, 진짜로 그렇게 하나 해서 올려주고 주변 친구들한테 좋아요 한번 받는 게 진짜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지 않나요?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직접 얘기를 못하죠. 근데 사실 그게 제일 좋은 응원인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서도 이제 더 좋은 작품 그리고 더 강한 감독님의 그 문법들을 보여주시면 제가 보기에 감독님은 진짜 세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아니 그 진짜로 저는 감독님 굉장히 강한 감독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분 배우분들은 제가 장단컨대 두 분 성공할 겁니다. 잘할 겁니다. 네. 지가 뭔데?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 하시죠. 네, 오늘 너무너무 설레하신 서벽준 배우님과 본인은 안 웃기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제일 웃긴 사람인 김정기 배우님과 짱쌤 이가원 감독님과 함께 여러분 오늘 시간 같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